카카오는 과거 경험을 발판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시장에 다시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업을 주도하는 인력이 정신아 일장과 페이, 뱅크 대표 등까지 함께하는 구조라 관심도와 권한이 이전과는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은행 중심의 입법이 나와도 카카오뱅크를 통해 주도권을 최대한 유지하는 설계를 짤 수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화되면 우리는 과연 어떤 곳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될까요? 은행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일까요? 카카오는 한때 클레이튼으로 국내 블록체인의 상징이었던 플레이어입니다. 자체 메인넷만 아니라 한국은행 CBDC 실험 참가 등 활발히 활동했지만 최근에는 잠잠했는데요. 최근 조용하던 카카오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스테이블 코인 TF를 꾸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카카오가 왜 다시 귀환했는지, 이게 단순한 테마인지 아니면 진짜 핵심 전략인지, 그리고 결국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갈 생각인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더벨 산업이부 이민우 기자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역사는 2017년경부터 시작됩니다. 비트코인 붐이 거세게 오자 당시 국내 대기업들도 어라 이거 뭐지 하던 시기였는데요. 카카오는 여기서 한 발 빠르게 전문화된 조직과 사업 구조를 깔았습니다. 당시 지주사 역할을 하는 카카오쉬에 그라운드 X, 일본 및 싱가포르 법인 등을 세우며 거점을 확보했고요. 자체 기술 개발에 매진한 끝에 2019년 이더리움 소스 코드 기반으로 만든 퍼블릭 블록체인 클레이튼을 내놨습니다. 단순하게 다른 곳에 의존해 토큰을 발행한 게 아니라 직접 메인넷을 구축하고 스스로 코인과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클레이튼은 낮은 가스비 등 확실한 강점으로 전성기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카카오 생태계와 자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조합을 시장에 어필하면서 여러 대기업, 금융사를 거버넌스 카운슬에 합류시켜 거대 연합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여정은 클레이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발판 삼아 2021년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CBDC 모의 실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기까지 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로 현재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디지털로 전환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현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즉, 카카오는 단순히 자신만의 코인, 블록체인 사업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제도권과 융합도 추구하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크게 연구하면서 이정표를 쌓았던 플레이어인 셈이죠. 근데 이렇게나 활발했던 카카오의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사업은 어느 순간 확 사그라듭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시세 조종 혐의 등에 시달리는 만큼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같이 규제에 민감한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국내 규제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았던 만큼 사업 지속성을 살리기 힘들었습니다. 둘째, 계열사 정리 압박 같은 문제입니다. 카카오는 그간 너무 많은 계열사, 쪼개기 상장 등으로 비판을 받았고 이를 받아들여 몸집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시장 자체가 얼어붙은 크립토 윈터입니다. 비트코인 등 코인 가격도 이전만 못하고 국내 규제도 비우호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같은 대기업은 도전적인 사업보다는 안정적인 사업을 위주로 전략을 꾸려야만 했습니다. 특히 규제 당국에서는 대기업의 행보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카카오에겐 부담이 더 강했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앞선 문제들에 꾸준히 노출되면서 기존의 그라운드 X를 청산하고 클립 같은 서비스도 외부에 넘겼습니다. 상징적이었던 클레이튼도 재단으로 분리해 남남으로 거리를 뒀고 종국에는 카이아로 재편됐죠. 그런데 앞선 정리 작업으로 카카오의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관련 경험이 사라졌냐?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어찌됐든 장기간 사업을 진행했던 노하우 그리고 사업적 네트워크는 남으니까요. 카카오는 과거 경험을 발판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시장에 다시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기존 전통 금융 시장을 뒤집고 새로운 헤게모니를 이끌 키워드인 만큼 큰 관심을 두고 있고 이는 카카오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거리를 두었던 모습에서 180도 변해 활발한 움직임을 지난해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실무자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그룹 최고의 경영진 레벨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조직을 꾸렸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카카오가 경영진 참여 TF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드라이브를 거는 건 그만큼 밸류체인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기반의 막대한 사용자 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선불 사업자인 카카오페이,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까지 연결시켜둔 상태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발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그리고 내부 통제와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관리 시스템을 갖춰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플랫폼도, 페이 사업도, 은행도 가진 카카오는 이미 자체적으로 홀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무서운 경쟁력을 지닌 사업자인 셈이죠. 여기에 앞서 말했던 카카오가 과거 블록체인을 직접 운영하면서 얻었던 경험까지 기술, 운영 감각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이고요. 가장 큰 변수는 입법 문제인데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은행권에서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도록 하는 이른바 51% 룰입니다. 결국 입법안이 어떻게 설계되고 주도권을 어느 쪽에 주느냐에 따라 카카오 같은 플랫폼, 핀테크의 주도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카카오는 다른 유사 기업들보다 훨씬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는 있는데요. 바로 카카오뱅크의 존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으로 특수한 법안을 적용받지만 기본적으로 법적 지위는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은행 중심의 입법이 나와도 카카오뱅크를 통해 주도권을 최대한 유지하는 설계를 짤 수 있습니다. 물론 입법이 더 타이트하게 인터넷 은행까지 차별적으로 규제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최근 정치권에서 진행하는 입법 과정에 여러 의견을 내며 목소리를 내고 소통 강화에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카카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짜 노리는 건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결제 비용 절감. 지금 결제는 카드 수수료, 정산, 중간 단계가 많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부 구간을 단축하거나 중간 사업자를 덜 거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송금 결제의 확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강력한 효용 중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을 통한 국경을 넘는 돈에서 나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과 결제망도 있고 해외 매출도 늘릴 필요가 있는 만큼 이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콘텐츠, 팬덤 IP 기반 수익 확대. 이건 카카오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데요. 단적으로 SM 아티스트의 해외 팬이 굿즈와 멤버십, 콘서트 티켓을 사고 이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불리면 카카오의 체감 효용은 정말 큽니다. 특히 카카오는 이미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등으로 상당한 콘텐츠 투자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확장에도 나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AI와 더불어 그룹 성장의 또 다른 엔진인 콘텐츠 IP의 성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카카오는 이미 블록체인을 10년 가까이 해본 경험치가 있고 리스크와 시장 침체로 그간 조용했지만 최근 부상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새롭게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업을 주도하는 인력이 정신아 일장과 페이, 뱅크 대표 등까지 함께하는 구조라 관심도와 권한이 이전과는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통해 다시 국내를 대표하는 디지털 자산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규제와 경쟁 속에 제한적인 역할에 그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